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다닐 때 어떻게 식사를 했나요? 한국에선 급식이 있어요. 그래서 돈만 내면 편하게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학교에선 급식으로 밥은 나왔지만 숟가락과 젓가락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귀찮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다녔었어요. 저는 수저를 자주 까먹어서 친구들에게 젓가락만 빌려서 밥을 힘들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 한국의 급식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의 급식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한국에선 초등학교부터 급식을 먹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급식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학교가 12시에 끝나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4학년 때부터는 아마 2시쯤에 학교가 끝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12시쯤에 점심으로 급식을 먹고 2시간 더 공부하고 집에 돌아갔던 거죠. 초등학교 때는 참 귀찮았던 게 급식을 급식소에서 교실까지 들고 와야 했었어요. 급식소에서 급식을 친구들과 힘들게 들고 와서 반에서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과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편하게 급식실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이번엔 한국의 급식은 어떤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한국의 급식은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밥, 국에 반찬이 3개 정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메인 반찬이 하나 있는 구성이에요. 보통은 음식을 받는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식판의 왼쪽에 밥을 받고 오른쪽에 국을 받아요. 그리고 위에 작은 곳에 반찬을 받아요. 이렇게 음식들의 위치가 정해진 이유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밥과 국을 자주 먹는 경우가 많아요. 밥과 국을 자주 먹으면 보통 국의 양이 많으니까 밥보다 국을 더 자주 떠먹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가 더 많죠. 그래서 국을 오른쪽에 둬야 국을 떠먹기 더 편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밥은 왼쪽에 두고 국을 오른쪽에 두는 거예요. 아무튼 한국에서 급식의 구성은 밥, 국, 반찬 3, 4개, 그리고 메인 반찬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학교 급식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양사가 식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직 한창 키가 크는 아이들이니까 영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선 영양사가 급식의 식단을 짜요. 영양사가 영양과 맛까지 생각해서 식단을 짜는 거죠.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유튜브에서 미국의 학교 급식 브이로그를 봤는데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급식으로 피자와 감자튀김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물론 피자나 감자튀김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학교 급식에선 피자와 감자튀김이 매일 나온대요. 물론 피자와 감자튀김도 가끔 먹으면 건강에도 나쁘지 않을 거고 맛도 있겠지만 매일 먹기에는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아마 한국에서 피자와 감자튀김이 매일 급식으로 나온다면 학부모들이 화를 엄청 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점은 한국 급식의 가격은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급식 한 끼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요즘에는 4,000원 정도 한다는데 4,000원이면 정말 싸죠? 요즘엔 밖에서 밥 한 끼에 10,000원 정도는 기본이고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4,000원이 넘으니까요. 영양사들이 영양과 맛까지 고려해서 만든 한 끼가 4,000원이라는 건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싸냐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 학생들에게 먹이는 음식이니까요. 그리고 집안 사정이 조금 힘든 친구들은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던 걸로 기억해요. 또 한국 급식에 재미있는 점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보통 수요일은 맛있는 메뉴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특히 우리 학교는 수요일에 스파게티와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솔직히 스파게티가 고급스럽고 맛있는 스파게티는 아니었어요. 그냥 케찹으로 만든 싸구려 맛 스파게티였는데 그때는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맛이에요. 고퀄리티 음식보다 싸구려 맛이 생각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파게티와 같이 나오는 돈가스도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돈가스가 나오는 날에는 급식을 안 먹는 친구들도 와서 급식을 먹을 정도였어요. 또 돈가스 하면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돈가스는 한 사람당 하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외식하는 아줌마들이 못 보게 식판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서 몰래 돈가스를 하나 더 가져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돈가스를 몰래 훔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나오는 또 다른 인기 메뉴는 카레라이스랑 짜장밥이었어요. 이것들도 냉정하게 고퀄리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카레라이스나 짜장밥은 둘 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메뉴예요. 그리고 카레라이스나 짜장밥은 양이 많아서 아줌마들한테 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창 많이 먹는 남자 고등학생들은 이 메뉴들을 특히 더 좋아했던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생긴 신기한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급식을 바로 먹으러 가는 친구들과 급식을 최대한 늦게 먹으러 가는 친구들로 나뉜 거예요. 왜냐면 보통 늦게 가면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늦게 가는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수요일처럼 맛있는 메뉴가 나오는 날 늦게 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급식을 먹으러 가기 전에 친구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풋살도 하면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일찍 가서 밥을 빨리 먹는 친구들이 있었죠. 저는 그냥 일찍 가서 밥을 먹는 걸 선호했어요. 왜냐면 밥을 나중에 먹으러 가면 15분 만에 다 먹어야 했어요. 왜냐면 15분 뒤면 수업이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급해져서 밥을 먹기 힘들더라고요. 또 수요일 말고도 가끔 특식이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험이 끝나면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었다고 맛있는 메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 달달한 디저트는 잘 안 나오는데 시험이 끝난 날에는 케이크 한 조각이랑 요거트 음료수 같은 달달한 디저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능시험 전날에도 특식이 나왔었어요. 이때는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엿이 나왔었나 떡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학교에선 일반적인 급식 말고도 우유급식도 있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우유를 신청하면 아침에 우유를 하나씩 주는 방식이었어요. 왜 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유에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유 급식하면 생각나는 기억이 있어요. 한국에는 제티라는 초코 가루 스틱이 있어요. 이 제티를 흰 우유에 넣어 먹으면 초코 우유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학교에선 항상 이 제티를 가져와서 초코 우유를 만들어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우유 급식을 신청하고 제티를 타 마셨는데 나중에는 우유 급식을 신청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아침에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주변에 배가 아파서 우유를 못 마시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죠. 저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우유를 마실 수는 있는데 뭔가 아침에만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유 급식은 안 먹게 됐어요.
오늘은 한국의 학교 급식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선 급식이 있나요? 있다면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 또 준아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